자, 안녕하십니까. 자,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의 나변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배치표와 관련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점이 가채점을 끝내고 정시에 내가 어디쯤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실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정시 관련된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좀 유용한 자료인 이 배치표를 어떻게 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들을 좀 도와드리고자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자, 먼저 이 배치표에 대한 의미를 좀 알고 어떤 정보들을 얻어야 하는지 알고 사실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배치표를 통해서 저희들이 얻어야 하는 필수 정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제 대략적인 정시의 지원 가능권 라인을 조금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예상 백분위 정도의 점수로 어느 대학의 어느 학과 정도가 보이는구나, 그 옆에 대학은 요렇게 과가 좀 낮아지는구나, 이쪽으로 갔더니 전부 다 갈 수 있네 하는 이러한 대학 라인을 대략적으로 잡아볼 수 있고, 가군 뿐만이 아니라 나군으로 넘어가서 다군으로 넘어가서 가군에는 이렇게, 나군에선 이렇게 하는 이런 대략적인 라인 정도를 쭉 전체 대학을 놓고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장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대학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선발 방법에 대해서 사실 다 알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이 배치표 안에는 이러한 정보들을 정말 필요한 필수 핵심 정보들만 잘 요약해서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정시 전형의 정보들을 좀 수집하는 데 굉장히 용이한 자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예요. 대학과 그 대학 안에 있는 모집 단위들의 서열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어느 대학이 어떤 서열 정도가 되고, 그리고 그 대학 안에서 이러이러한 학과는 요런 학과보다는 좀 높이 입결들이 형성되는 게 일반적이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정보들을 얻어가야 이 배치표에서 잘 내가 활용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잘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2025학년도에 정시지원 배치참고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자료 안에 어떠한 정보들이 어디에 배치하고 있는지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배치표라고 하는 건데 가채점본입니다. 가채점본이고, 오른쪽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가군에 대한 배치표다라고 해서 저희 메가스터디에서 만드는 배치표는 총 3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에는 이렇게 가군, 두 번째는 나군, 세 번째는 다군으로 구성이 되고, 가군에도 앞장과 뒷장, 앞면과 뒷면으로 구성이 되고, 앞면에는 이렇게 수도권과 지방의학학 대학들이 노출이 되어 있고요. 뒷면에는 지방대학들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나군도 똑같습니다. 나군의 앞면에는 수도권 대학과 의지한약수, 그리고 뒷면에는 지방대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4개 영역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도 4개 영역 지방의학학, 그리고 여기도 뭐 3개 영역.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금 확대를 해서. 자, 4개 영역 수도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구간부터 요 구간까지는 4개 영역을 다 반영하는 수도권 대학,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반영이 되는 4개 영역을 다 반영하는 대학이고, 그 오른쪽에는 지방의학학이 요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3개 영역을 반영하는 지방의학학 대학으로는 목포대학이 있구나 정도의 이러한 정보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3개 영역 수도권, 뭐 이렇게 2개 영역까지 반영하는 곳들도 있죠. 그래서 이 맨 위에 검은색 음영으로 되어 있는 구간은 이러한 정보들로 표현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아래쪽으로 좀 살펴볼게요. 여기는 수능 반영 영역입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쭉 가보시면 국수 영탐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능 반영 영역이 국수 영탐, 4개 영역 모두 다 반영하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그 오른쪽으로 여기도 국수 영탐 똑같아요. 지방의학학 쪽에도 국수 영탐 전부 다 반영하는 대학들이 쭉 포진해 있고, 그 옆에 목포대학교는
3개의 영역만 반영을 한다. 그 중에서도 수학과 탐구는 필수, 수탐 플러스 괄호 안에 구경, 중택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수학과 탐구는 필수로 반영을 하고 국어가 영어, 이 둘 중에 한 과목은 버릴 수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수탐으로 반영을 해도 되고 수영탐으로 반영을 해도 되는 학교구나, 내가 버릴 수 있는 과목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옆에 국수영탐 중 택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수영탐 중 택3으로 뽑는 대학은 서울여대와 한신대가 있고, 이 괄호 안에 4개의 영역이 모두 다 있고 그 중에 3개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국어도 버릴 수 있고 수학도 버릴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잘한 거 3개로만 어떠한 조합이든 상관이 없는 그러한 표현이고요. 자, 그 옆에 있는 성결대와 협성대에는 탐구 플러스 괄호 열고 국수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괄호 안에 국수영 중 택2라고 되어 있으니까 탐구는 필수로 반영을 하고 국수영 중에 잘한 거 2과목을 반영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옆에 공학대까지 한번 볼게요. 자, 수학 플러스 구경탐, 그러니까 수학은 필수로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 구경탐 중에 잘한 거 2과목을 반영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쭉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셔서, 내가 혹시라도 조금 잘 못 나온, 성취도가 높지 않은 과목이 한 과목이 있다라고 하면 저러한 대학들 안에서 의미 있는 대학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수학 반영 방법입니다. 자, 수학 반영 방법을 오른쪽으로 쭉 가보시면 이렇게 점이 찍혀 있어요. 동그라미 점. 그리고 더 가보면 이렇게 미기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는 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전부 다 상관이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작년까지는 사실 수학, 미기와 과탐을 지정해 놓은 대학들이 꽤 많았죠. 근데 올해는 이것들을 고려대, 시립대, 홍익대를 제외한 서울 주요 대학에서는 다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한 친구들은 모두 다 이제는 대부분 요 방금 말씀드린 고려대, 시립대, 홍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들을 다 지원할 수 있어요. 자연계열 학과로도. 물론 가산점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의 리스크는 생길 수 있지만 어쨌든 지원을 못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요 점은 확률과 통계, 미적, 기하 전부 다 구분 없이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라는 표현이고, 미기라고 되어 있는 건 미적과 기하에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한 친구들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집 단위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학명이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 쭉 가보시면 이렇게 흰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학교들, 연대, 고대, 성대, 한양대 전부 쭉 이렇게 흰색 바탕에 글씨가 써 있고 검은 글씨. 오른쪽으로 쭉 가면 삼육대, 단국대, 성신여대 이러한 학교들 색깔이 다르죠. 분홍색, 핑크색입니다. 자, 요 대학들은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흰색 바탕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 이렇게 핑크색 바탕이다라고 하면 100분위를 활용하는 대학, 이렇게 2개로 구분이 되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연세대로 보면 연세대학교가 오른쪽 위에 이렇게 별 표시가 있어요. 근데 또 쭉 찾아보니까 아래쪽에 국민대라고 하는 대학은 별 표시가 없어요. 자, 이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위에, 대학명 위에 오른쪽 위에 별 표시가 있다라고 하는 이 대학들은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지만 탐구 점수는 100분위를 활용한 변환 표준 점수로 활용한다. 그래서 오른쪽 별이 있는 대학들은 탐구를 100분위로 활용한 변표를 활용한다. 그러니까 표백을 활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국민대와 서울과학기술대 이렇게 오른쪽 위에 별 표시가 없는 대학들은 탐구 영역까지도 표준 점수로 모두 다 활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다음으로는 국수영탐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반영 비율이에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 대한 반영 비율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색 음영으로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죠.
고대도 35.7, 35.7, 감점 28.6. 이 반영 비율들로 적용을 해요. 이 대학은 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런데 올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확률과 통계 그리고 사회탐구 이런 것들이 다 통합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자연계열학과를 지원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서 이제는 굉장히 텍스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대에서도 사실 이만큼 뭔가 예외되는 상황이에요. 맨 위에 22.2, 33.3, 11.1, 33.3이라고 하는 비율로 아래 모집 단위들을 다 뽑습니다. 하지만 그 예외되는 사항들은 요 아래에 쭉 텍스트들과 숫자로 얘네들은 예외예요 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인문계열에 해당하는 경영, 경제, 교육, 국어, 국문, 해석, 기타 등등의 학과는 37.5, 25, 12.5, 25라는 반영 비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통합 모집으로 뽑는 간호, 실내건축, 식품영양, 그리고 기타 등등의 학과들은 이렇게 33.3, 33.3, 16.7, 16.7로 반영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반영 비율들은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모집 단위가 맨 위에 있는 그 반영 비율이 아닌 나는 심리학과를 지원할 거야 라고 하면 맨 위에 있는 요게 아니라 요걸로 반영을 한다. 37.5, 25, 12.5, 25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저희들이 또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1번부터 4번까지의 요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자, 첫 번째 탐구 과목수 반영 방법입니다. 자, 연세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회과학 두 과목, 사회나 과학 구분 없이 다 상관없으니까 두 과목 다 응시하시면 됩니다. 필수로 반영해야 사회과학 필수 반영입니다 라는 이야기고, 근데 고대는 좀 다른 표현이 있어요. 자, 고대는 사회과학 두 과목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이 반영 비율로 적용하는 모집 단위들은 사회과학 두 과목이지만 그 아래에 단서같이 있죠. 자연은 과학 두 과목 필수입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연이라고 하는 건 요 모집 단위죠. 자연에서 건축사회환경공, 기계공, 물리 등등의 요 아래에서 언급이 된 이만큼 언급이 된 이 학과들은 과학 두 과목을 응시하셔야 돼요 라는 이야기고, 그 아래 또 하나의 단서는 과탐 동일 과목 1+2는 지원이 불가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동일 분야의 1, 2 과목을 같이 했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 지구과학 1과 지구과학 2를 같이 응시했다 라고 하면 이 친구는 고대에 지원이 불가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 정보를 한번 볼게요. 2번 동그라미 가산점 정보입니다. 자, 가산점 정보는 연대에서 살펴보면 과탐의 3%를 줘요 라고 되어 있고, 얘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맨 위에 있는 이 모집 단위들에서 과탐 3%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문은 사탐 3%를 주는 거고, 그러니까 과탐 3%는 이 아래에서 쭉 언급이 된 얘네, 그러니까 인문이나 통합 모집 이 두 개에 해당하는 얘네들의 이 모집 단위를 제외한 사실 자연계열이겠죠. 그래서 그 자연계열한테 3%를 준다라는 거고, 인문과 통합에는 이 아래와 같이 인문에는 사탐 3%, 통합 모집 단위에는 가산점이 없는 이러한 형태로 가산점의 어떤 부여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 기타 참고사항은 뭐 참고사항일 수도 있고 또는 특이사항 등을 좀 정리해 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연세대를 예를 들어보면, 자, 연세대 내 의예과와 뭐 하스라든지 언더우드, 뭐 ISE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단계별 선발로 반영 비율에 섞어서 뽑아요. 그래서 의예과 같은 경우에 1단계 2.5배수로 아이들을 선발하고 수능 100으로 선발합니다. 1단계에서는. 근데 2단계의 수능은 90%, 거기에 면접이 10%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뽑는 선발 방법에 대해서 조금 특이사항들인 거예요. 언더우드 인문사회 하스나 ISE 전형도 마찬가지죠. 얘네들도 단계별 선발이고 1단계 3배수를 수능 100으로 선발을 한 이후에 2단계에서 면접 10%를 포함시켜서 학생들을 최종 선발합니다 라는 이러한 정보들을 저희들이 넣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 등급별 점수.
저희들이 전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사실 영어의 반영 비율이 높다, 영어를 30% 반영하는 대학이다, 영어를 15% 반영하는 대학이다, 영어를 20% 반영하는 대학이다 라고 해서 꼭 많이 반영한다고 엄청 실질 반영 비율이 높은 건 꼭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에서 등급별 환산 점수를 몇 점을 부여하는지 저희들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쭉 다 정리를 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정보들을 가지고 실제로 얘네들은 이 학교에서는 반영 비율은 높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감점시키진 않네 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영어 등급에 따른 유불리를 바로 한눈에 좀 찾아보면서 비교하면서 우리들의 지원 전략을 좀 세워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정보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를 생각해 보시면서 이 배치표를 살펴보시면 훨씬 더 유익한 정보들, 나한테 맞는 그 대학에서 필수 정보들을 빠르게 취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저희들이 이 배치표를 통해서 이제 지금 보시는 시점에서 이 배치표를 통해서 우리들이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내가 약 270점, 국어도 90, 수학도 90, 탐구도 90 정도 받아서 270점의 백분위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 그 270점쯤의 선을 긋고 대학들을 이제 찾아보기 시작하실 텐데, 사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조금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작년 저희들이 만들었었던 메가스터디 정시 배치표와 대학 어디가에서 발표한 실제 입결들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대략적으로 단순 합 점수를 가지고 그냥 지원을 했을 때 어떠한 좀 오류가 발생하는지, 어떤 리스크를 좀 맞이할 수도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배치표 제대로 활용하기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자료는 작년 정시 배치표고, 자, 연세대 전기전자공과 컴퓨터과학을 제가 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자, 연세대라는 학교고요. 전기전자와 컴퓨터과학은 약 285점 정도에서 합격이 점수가 형성이 될 거예요 라고 저희들이 작년에 배치컷 점수를 심었고, 이렇게 두 개의 학과가 위치합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 입결과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학 어디가의 70% 컷 점수입니다. 그래서 최종 등록자의 70% 컷 환산 점수예요. 대학 어디가에서 직접 발표를 한 거고, 전기전자공학과는 716.42점으로 70% 컷이 형성이 됐어요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70%컷 점수는 뭐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 모집 단위가 10명이었다 라고 하면 7등의 성적을 그대로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전자공학의 아이들 중에 70%에 위치한 그 아이의 성적을 그대로 공개를 한 거죠. 716.42점의 아이가 7등 정도의 성적이었다, 70%의 성적이었다 인 거고, 이 최종 컷은 저희들이 수집을 한 아이들 중에 가장 낮은 점수였어요. 아마 이게 최종 컷이 아마 맞을 수도 있고, 물론 추정입니다. 그래서 더 낮은 친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705.12점까지는 수집이 된 상황이고, 그럼 705점까지는 추합으로 아이들이 쭉 떨어져서 705점까지 들어갔어요 라는 데이터고요. 자, 여기에 최종 등록자 영역별 70%컷 점수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대학 어디가에서 직접 발표를 한 거고, 자, 국어라고, 그러니까 최종 합격자들 중에서 그 아이들의 모든 성적들에서 국어만 놓고 본 거예요. 국어라고 하는 성적들을 쭉 내림차순으로 내리는 거예요. 소트 해버리면, 그러면 91점이 7등의 성적이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7등의 성적. 그리고 수학도 다시 한번 소트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 점수들이 전부 다 동일한 아이의 점수는 아닙니다. 한 아이의 점수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건 아니고 각 영역마다 소트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를 소트했더니 91점이 7등의 성적이었고, 수학을 소트했더니 98점이 성적이었고, 탐구는 95점이었다 라고 하는 걸 발표한 거고, 그래서 평균은 95점이에요. 평균으로도 다시 소트를 한 거죠. 그랬더니 95점의 아이가 평균 성적의 70%를 위치했다라는 그러한 자료예요. 그러면 이 국어에서 91점을 받은 아이, 수학에서 98점, 탐구에서 95점 다 소트해서 그 위치에 있었던 아이의 성적을 그대로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표점은 이렇게 형성을 하고요. 백분위들은 여기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들어오게 돼서 이 아이의
점수를 연대식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710.56점이 나온다라는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점수는 70% 컷 환산 점수보다 훨씬 낮죠. 6점이나 모자랍니다. 6점 가까이. 물론 최종 컷셋은 들어가요. 그쵸? 근데 우리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사실 영역별 반영 비율 고려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95, 95, 95, 95를 받아서 이 평균, 대학 어디가에서 작년에 입결 발표한 95, 95, 95, 95를 만약에 맞았을 때 지원을 하면 어떻게 되냐? 연세대 환산 점수로 705.0점이 나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최종 컷 안에 못 들어가죠. 떨어집니다. 이 이유는 수학과 탐구의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이에요. 연세대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자, 연세대의 전기전자공과 컴퓨터과학의 반영 비율은 국어는 22.2, 수학은 33.3, 그리고 탐구는 33.3입니다. 그러니까 수학과 과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똑같이 평균적으로 맞았을 때에는 불리함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성적들의 분포도 수학과 탐구가 국어보다 높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쪽으로 많이 그런 점수 구조, 수학과 과학을 잘 봤을 때 연세대의 이 자연계열학과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쪽에 유리함이 쌓이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평균 성적이 저 정도 돼, 내가 백분위합이 그 정도 되니까 배치표에 따라서 쭉 줄 긋고 여긴 되겠네, 여긴 안 되네 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가중치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컴퓨터과학도 마찬가지죠. 컴퓨터과학도 국어는 92점이었고 수학은 98점이었고 탐구는 93.5점이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각 과목별로 소트를 해서 내려온 그 7등의 성적인 거고요. 평균은 94.5점이에요. 그래서 얘는 285점, 얘는 283.5점이죠. 세 과목 합. 근데 아까 저희들이 메가스터디 예측, 그러니까 배치 컷 점수를 285점 잡았어요. 그러니까 얼추 비슷합니다. 거기에서 맞은 점수는. 실제로 필요한 점수는 평균 점수는 비슷하지만 그 안에서 가중치를 고려해서 가중치가 높은 수학과 과학을 더 잘 본 친구라면 285점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과학 같은 경우 집어넣으면 이 친구는 709.32점이 나와요. 국어 92, 수학 98, 탐구 93.5를 가지고 집어넣으면. 근데 그냥 단순하게 94.5라고 하는 평균 성적, 국어 94, 수학 95, 탐구 95, 94 이렇게 해서 평균 94.5를 맞은 친구가 지원을 하게 됐을 때에는 703점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친구는 또 최종 컷 안에 들어갈 수 없죠.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전기전자공을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수학과 과학을 다 맞았어요. 작년 기준에서. 그럼 수학과 과학은 백분위가 100이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가상입니다. 그러면 수학과 과학은 100점이고 국어는 80점밖에 못 맞았어요. 백분위가. 그러면 이 친구는 280점을 맞았을 거예요. 백분위. 그렇죠? 국어 80, 그리고 수학 100, 그리고 탐구도 두 과목 다 100이었다. 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 친구는 280점인데 그럼 연대 점수에서, 연대 배치컷 점수에서 285점이 필요한데 280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지원이 곤란해. 사실 이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수학과 과학의 가중치가 높으니까. 가장 반영 비율이 높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대학의 그 학과가 내가 잘 본 과목을 반영 비율이 높이 주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점수가 모자라도 도전해 볼 수 있겠다. 약 2, 3점 정도는 높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잘 본 과목이 그 대학의 그 모집 단위에 반영 비율이 굉장히 낮다 라고 한다면 몇 점에 2, 3점 정도의 마이너스를 하면서 또는 3, 4점 정도의 마이너스를 하면서 조금 이 배치 컷 점수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좀 내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서두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입니다. 이 배치표에서 필수로 얻어가야 하는 이러한 정보는. 그래서 첫 번째, 대략적인 정시 지원 라인을 파악하고 주변 대학들에서 어떤 유불리들을 갖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엄청 많은 대학마다 각기 다른 각양각색의 이런 전형 정보들을 한눈에
조금 쉽게 넣어놨으니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내가 좀 관심 있는 이 대학들은 이러이러한 조금 유리함이 있고 이러이러한 불리함이 좀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정보들을 빠르게 좀 수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제일 신경 썼고 여러분들도 제일 신경을 썼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대학 및 모집 단위의 서열들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이 배치표만 보고 원서를 쓸 건 아니에요.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합격 예측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실제로 아이들이 모의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디로 조금 높이 올라가 있고 하는 것들을 파악을 제대로 하시려면 그 대학이, 그리고 그 대학의 모집 단위들이 어떤 서열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입결이 형성이 됐었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 자, 나는 기계공학과와 지금 뭐 도시공학이나 뭐 원자력공 뭐 이렇게 해서 지금 3개의 모의 지원을 지금 해보고 있어요. 근데 기계공학은 점수가 얼추 추합권까지는 된대요. 근데 도시공학이나 원자력공을 넣었더니 추합권이 안 돼. 불합격권이에요. 점수가 모자라대요. 근데 이건 그냥 단순하게 난 안 되는구나. 도시공학이나 원자력은 안 되는구나. 그리고 기계공학은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점수의 아이들도 생각을 할 거거든요. 왜? 도시공학이나 원자력공보다는 일반적으로 기계공학이 조금 점수대가 높습니다. 물론 대학마다 조금 차이점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면 기계공학으로 아이들은 넘어가죠. 왜? 다른 아이들도 모의 지원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기계공학으로 아이들이, 좋은 점수의 아이들이 조금 더 모여들면 이 점수는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도시공학이나 원자력공은 사실 되는 점수 같은데 왜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얘네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현상을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대학은 좀 이상해, 여기는 왜 이렇게 높지, 여기는 왜 이렇게 낮지? 라고 하는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 그거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좀 바로미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이 배치표 안에서 이 학과들의 서열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하고 조금 참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 배치표는 여러 가지 용도도 있지만 그 대학의 그 모집 단위의 서열들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배치표를 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예상 백분이나 예상 표점들을 들고 지금 이 영상들을 보셨을 텐데 이 배치표 잘 활용하셔서 실제로 메가스터디 합격 예측 서비스까지 잘 이용하시면서 여기에서 사실 합격 예측 서비스에서 여러 가지 펑크의 요인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준비를 할 거고요. 펑크가 어떻게 해서 나는지 그 원리, 그리고 실제로 이러이러해서 펑크가 났었던 사례들까지 종합적으로 조금 제가 다시 한번 영상 준비해서 곧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대학 꼭 합격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